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을 시작하는데요. 네.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에 교실에서 에어컨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때문인데요. 현재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에어컨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교실에서도 거리 두기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서 최선의 안전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목요일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희망한 전국 4개 지자체 가운데 2곳을 선정하는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방사관 가속기 구축 예정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최종 후보지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대전 유성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주관 발표 평가에서 청주 오창은 전남 나주와 함께 최종 평가에 나란히 진출했습니다. 경북 포항과 강원도 춘천은 탈락해 예상대로 충북과 전남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1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프리젠테이션에서 오창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알렸습니다. 치밀한 사업 계획과 강한 지원 의지가 평가위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구기관, 대학, 산업이 집적되어 있어서 반드시 오창에 구축되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드렸고 또 우리 지자체 지원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남은 절차는 현장 실사와 최종 후보지 선정입니다. 평가위원들은 오늘 청주 오창과 전남 나주를 찾아 현장 실사를 벌입니다. 부지 형태와 환경, 결격 여부 등 사전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중점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사통 발달의 교통망, 지질학적 안전성, 빠른 착공 여건 등 장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객관적 평가에서 앞서는 만큼 실사 결과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평가위원들에게 스스로를 준비된 재수생으로 소개했습니다. 2008년 유치 실패 뒤 무려 12년간 착실히 준비해왔음을 강조한 겁니다.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위한 충북의 오랜 여정은 이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렇게 최종 후보지에 충북 오창이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 있을 최종 현지 실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지진이 막판 변수인 가운데 방사관 가속기 오창 유치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 6조 7천억 원에 2조 원이 넘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여기에 13만 명 넘는 고용 창출 효과까지 2028년 가동이 목표인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가져올 효과입니다. 이렇게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가져올 여러 효과들이 청주 오창 지역을 넘어서서 충북 전체의 발전을 가지고 올 거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기대는 무려 185만 명이 넘는 유치 서명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신약, 광학 등 미래형 산업이 밀집해 있는 오창과 오송산단. 나노 단위보다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꿈의 현미경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효과까지 기대합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불량이라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방산에 쓰고 있는 여러 제품들의 불량들도 애초에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창, 오성 지역의 많은 아마 바이오 업체들도 그렇고 저희와 같은 작은 회사들도 그렇고 앞으로 수많은 기회들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3세대 가속기에 비해 배 이상 크고 성능의 지표인 방사광 밝기도 100배 정도 향상됩니다. 미래 첨단 기술의 산실인 셈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하는 연구자의 70%가 서울, 경기권 그리고 대전, 충청권에 있습니다. 모두 1시간 반 이내 거리에서 실험자들이 충분히 오갈 수 있고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전남 나주는 인근 해남 지역에서 최근 50번 넘는 지진이 관측돼 부지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종 부지 실사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방사관 가속기 오창 유치에 대한 도내 각계각층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45일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문을 연 공공시설이 있는가 하면 도서관처럼 추이를 봐가며 재개장을 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각종 공공시설과 야외시설이 순차적으로 재개장합니다. 국립청주박물관과 청주예술의 전당 등 주요 문화시설과 청주동물원은 어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도 인원 제한을 두고 재개장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시간당 40분씩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거리 두기 관람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의 개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과 수영장 등 실내 시설은 시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실내 밀집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15일 정도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등이 머무는 사회복지시설은 아직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당분간 시설 폐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던 기존의 예방수칙과 방역수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청주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충북에선 34일 만에 추가 환자가 나온 것으로 이로써 도내 확진자는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 경제 활동이 순차적으로 재개되며 개인과 집단 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인 등교 수업을 앞두고 충북교육청이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격 수업에 지친 학생들은 기대에 찬 반응이지만 학교 현장에선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고3 학생과 도내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 137개 학교가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13일은 고3이, 20일에는 고3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일선 학교들은 학생들을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학교 입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를 새기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하루 2차례씩 발열 체크 등 기본입니다. 급식실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점심시간을 1시간 반으로 늘려 학년별 순차적 식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7, 8시간의 원격 수업에 지친 고3 학생들은 등교 수업이 반갑기만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서 학교 가서 애들하고 반 친구들하고 수업도 듣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요. 하지만 등교 수업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의 고민도 큽니다. 과밀학급의 경우 학생 간 1m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은 데다 초여름 날씨 속에 에어컨 가동이나 환기 대책 마련도 가장 큰 숙제입니다. 현재 원칙은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까지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지도할지, 체육이나 예체능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지도 걱정입니다. 여전히 이제 교실이 너무 협소해서 아이들 사회적 거리가 제대로 유지가 될까, 그게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준비가 좀 미흡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특히 여전히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도내에만 58개 학교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주변도 점차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7년째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순 씨.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두세 달 동안 매출이 평소보다 40%가량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상점 주인들끼리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죠. 설렁해가지고 상점 사장들끼리만. 왜냐면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인근 신발 가게도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화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발은.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으로 시키지 않는 이상 여기는 와서 신어보고 사야 되니까.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경제 재건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과 생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했던 충청북도는 생활 방역 전환에 때맞춰 706억 원이 소요되는 충북형 뉴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동별과 마을별로 소규모 수건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의 계약을 통해 지역업체와 지역민에게 일감과 일자리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을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수건사업 해결 이외에 주민자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소비자단체,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적 할인 행사도 유도합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18개 협의체를 선정해 한 곳당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점포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모임도 같이 하고 또 단체 행사도 좀 하면서 이렇게 소비 진작을 좀 유도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장기 불황을 막기 위한 방어선 구축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